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들도 사실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시장도 하락해, 막 다 하락하니까 그래도 오른 거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특징주가 금요일날 이 지수가 많이 빠진 것처럼 웬만한 종목들의 하락률은 뭐 5%는 그냥 기본이고 뭐 10% 이런 것도 너무 널려가지고 옳은 것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찾아오기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뭐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리는 그냥 아멕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떤 기업인지 딱 와닿죠. 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업체인데 아멕스가 5%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멕스 실적 공개를 했는데요. 실적 보실까요? 자, 매출액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상회했어요. 이 아멕스 카드 여러분 특징 아시죠? 네, 연회비 너무 비싸요. 고소득층 고객들이 많이 쓰는 게 아멕스 카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우리 소비자들의 카드 지출 너무 견고해. 우리는 고소득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타격 없었어. 오히려 13% 증가했어.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EPS 주당 순이익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 2.95달러였는데요. 3.3달러.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뭐야? 근데 왜 주가가 내려? 그쵸? 그럼 이제 이유를 우리가 이유팁이니까 이유를 찾아봐야 되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고객은 고소득층 고객이야. 그래서 우리 대손상각률, 연체율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낮아. 우리 매우 견고해. 라고 멘트했거든요. 근데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작년 7억 7,800만 달러에서 이번에 12억 달러로 높였어요. 충당금을 훨씬 더 많이 쌓았어요. 이 손실에 대비해서. 말로는 우리 팬데믹 이전보다 좋아라고 하는데 뭔가 충당금은 왕창 쌓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투자 심리도 안 좋은데 뭔가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이걸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 이런 분위기들도 아마 반영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다만 그 앞서서 우리 디스커버 파이낸셜 보면서도 충당금 왕창 쌓고 얘들은 지금 연체나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언급이 됐는데 아멕스에서는 그들과는 다르다고는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충당금을 많이 싼 게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만약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머크앤코입니다. 우리 그냥 글로벌 제약사 머크로 잘 알고 있는 머크앤코인데 그런 어려운 장에서도 2.2% 주가 올랐습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도 117달러에서 122달러로 높였습니다. 머크앤코의 이 제품 파이프라인, 우리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제약사들이 이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소평가됐던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회사의 파이프라인 규모가 155억 달러에 달할 것 같다. 이런 신약들. 그러면서 특히 몇 가지 이 제약 품들, 신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면역 항암제인 키투루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가다실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높아지나 봐요. 그래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 키투루다의 성장세는 내년까지 매우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이 된 게 요 FDA에서요. 머크의 요 키투루다 관련해서 절제 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신보강요법과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도 이 적응증을 확대하는 걸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요 키투루다가 이 암에 수술 후에 사용을 해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적응증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전후로도 이걸 치료제로 쓸 수 있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요 보고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키트루다와 가다실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크앤코가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옥타입니다. 옥타는 12%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인데요. 이런 아이디 관리, 비번 관리,
특히 기업용 이런 소프트웨어를 해주는 회사인데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해커에 뚫렸대요. 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 회사 측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해커가 우리의 이 자격증명을 훔쳐서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디가 그 승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훔쳐가지고 우리 회사 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특정 우리의 고객이 업로드한 파일을 열람한 것을 확인을 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직접 그 고객들의 것을 직접 해킹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에 해킹을 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객들의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객의 1% 정도가 이번 해킹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게 다만 그런 지원 시스템의 해킹이었기 때문에 정상 운영 중이고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고객들에게도 상황을 다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해킹으로 인해서 뭔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해킹 자체가 이런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해킹을 당했다?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12% 급락을 했더라.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리전스 파이낸셜입니다. 이 기업 12.4%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종가 14달러인데요. 15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지금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은행 중 하나입니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 EPS 다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은행들의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예금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여전히 예금이 유출되고 있는지 그 부분인데 역시나 총 예금이 전년 대비해서 7%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예금이 들어오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예금 등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는 앞으로 또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금리 해지 이걸 좀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드는 또 비용들 이런 것 때문에 순이자 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감소할 것 같아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이익은 우리 NIM 순이자 마진 이게 포함된 순이자이익이죠. 조금 더 범위가 큰데 이 자체 이게 은행들의 핵심 이자일 텐데 이게 앞으로 좀 감소할 것 같아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근데 이 여파가 단순히 그냥 리전스 파이낸셜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런 지방은행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날 확 부각이 돼버렸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서 이 지방은행들로 모아놓은 ETF SPDR, S&P 리저널 은행 ETF 요것 또한 4% 하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개별 기업별로 좀 보더라도 다 지방은행들 코메리카가 8.5%, 버크셔 힐스 뱅코프가 한 7%, 아머란트 뱅코프 9%, 피프티서드 뱅코프 한 6.5%에서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그래서 이것도 월가에서는 많이 주목했던 이슈예요. 이게 지방은행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